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자, 지금 MB 정권 시절에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사찰 문건이 지금도 보관돼 있다. 그리고 민간인 1000여 명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 와중에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박형준 동아대 교수입니다.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고요. 특히나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금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예비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선거용으로 기획한 거 아니냐, 선거용 정치공작이다 이러면서 지금 발끈하고 있죠. 자, 그러면 대놓고 이 사건이 이번 선거 그리고 박형준 예비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건을 논하는 데 있어서 박형준 교수가 언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8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문건이 지금도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찰을 주관했던 부서는, 조직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 재임했던 기관이에요. 근데 박형준 교수는 민정수석이 아니고 당시에 정무수석이었습니다. 18대 국회 임기 한가운데에서 정무수석을 지냈어요. 그럼 정무수석이 왜 주목을 받냐? 바로 이 정무수석이 국회와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국회 또는 정당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정무수석실입니다. 그리고 당시 주된 사찰 대상은 야당 의원들, 지금의 민주당 정도가 되겠죠. 야당 의원들과 여당 내의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주로 사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관여가 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MB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했던 민간인들을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찰 활동한 내역이 2018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KBS 시사기획 창이 공개를 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당시에 보고 대상자가 누군지 적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바로 박형준 교수가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기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문건인데요. 제목을 보면 환경부 자료 요청에 대한 국정원 회신 내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 이것이 사찰 문건 한 원본이거나 또는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고요. 환경부 관계자가 국정원에 가서 그 사찰 문건을 열람을 하고 보고용으로 재작성한 문건입니다. 이것이 KBS에 입수가 돼서 당시에 방송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2008년 12월부터 2010년까지에 걸쳐서 쭉 보수 환경단체는 지원을 하고 반대단체 간에는 연대를 방해하기 위해서 보조금 유용 일탈 사례 발굴하고 기업 후원금 모금 차단하고 또 종교단체는 좌파 성향 부각시키고 이런 내용이 쭉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7월에 가서 4번, 5번 항목을 보시면요. 반대단체 8개로 아마 추렸던 모양이에요. 그 반대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활동 체증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로 압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찬성단체는 아마 3개였던 모양이에요. 이 찬성단체에 대한 강화 방안으로 정부 유관 기관과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홍보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청와대 홍보기획관에게 보고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이 바로 박형준 교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항목도 보시면 사회, 환경, 종교단체 등 주요 반대인물 20명을 선정하고 정부 부처의 친분 인사를 1:1 전담관으로 지정한다. 그 옆에 붙여놓고 세작으로 삼겠다는 거죠. 투쟁계획 사전 파악, 그리고 내부 갈등 유도 등 간접 관리 라인을 구축하는 전담관 매칭 방안을 수립한다. 이런 내용을 청와대 홍보기획관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형준 교수가 당시 홍보기획관이었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7번 항목도 보시면 2010년 4월 내용인데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 논리를 작성하는 방안이 수립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이 보고된 곳이 청와대 정무, 민정, 국정기획수석에게 보고한다. 당시 정무수석이 바로 박형준 교수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9개 항으로 요약 작성되어 있는 이 문건에서 3개 항에 걸쳐서 보고 대상자가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또는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18년에 KBS가 이 문건을 방송을 하면서 당시 사찰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환경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대학 교수,
심지어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을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문건의 보고 대상자로 등장하는 청와대 인사들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고, 이 중에 박형준 전 정무수석의 인터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가끔 국정원에서 정보 보고가 와요. 예. 그거를 본 거 외에는 제가 4대강 관련해서 따로 보고를 무슨 받았다든지 그런 무슨 뭐 그런 그 행동과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공동으로 기획을 하거나 또는 무슨 그 했다든지 그런 건 진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러저러한 정보 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4대강과 관련해서만 따로 똑 떼서 따로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그리고 뭔가의 행동을 국정원하고 공동으로 기획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얘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믿어주자고요. 믿어준다 하더라도 해명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문건, KBS가 2018년에 보도했던 이 문건은 국정원의 사찰 문건 원본이 아닙니다. 그 사찰 문건들을 보고 환경부 관계자가 열람을 하고 보고용으로 재작성을 한 거예요. 그거를 요약하고 발췌해서 요약해서 재작성한 문건입니다. 그걸 보기 좋게 KBS가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원본 문건,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는 문건에는 4대강과 관련해서 따로 작성된 문건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슈들과 관련한 정보 또는 사찰 결과, 이것이 한목으로 이렇게 묶여서 작성되어 있을 수 있죠. 청와대에 올라가는데 4대강 관련한 사찰 결과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올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종합적인 자료가 작성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박형준 교수가 솔직하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해명은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국정원에서 사실상 사찰 사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KBS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서 관련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관련 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충실히 협조하겠다. 이러면서 사실상의 사찰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은 원세훈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틀어 막아보려고 할 텐데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국회 안에서는 물론이고요. 국회 밖에서도 이 사찰 피해를 받았던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고 조만간 이 자료를 받아보게 될 겁니다. 우선 국회 안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에게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오전 회의에서 박지원 원장이 사찰 목록을, 문건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법이 그래요. 국정원법에 보면 원장은 국회 정보위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근데 국회 정보위원회 구성이 전체 12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8명, 딱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결을 하면 자료 제공을 안 할 수 없다. 물론 개별 문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사찰과 관련한 내용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건이 어떤 시점에 생성이 됐다라고 목록이라도 제공이 되면 그 목록을 기반으로 해서 사찰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문건 목록을 공개하는 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일전에 보도자료까지 따로 내서 당사자한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대법원 판결 나온 직후에 보도자료를 따로 냈는데요. 사찰성 정보 공개 청구 TF를 구성해서 적극 협력하겠다. 정보 공개 청구의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해 기조실장이 TF 팀장을 맡고 국정원 전 부서가 참여해서 TF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찰성 정보 전반을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사찰을 당했던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은 18대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개 청구를 하면 국정원에서 제공을 할 거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원문 그대로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달 초에 5개 환경단체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평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이 정보가 공개가 될 거다. 만천하에 이 민낯이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3월 초에
부산시장 후보를 확정을 지을 거거든요. 박형준 교수가 후보가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한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